자, 이주아 변호사가 정리를 잘했는데 제가 하나의 판례를 얘기해 드릴게요. 네. 어우, 판례. 2008년, 2009년에, 2007년도에 이명박 대통령 선거 때 네. 이명박 당시 대통령 후보의 부인 김윤옥 씨가 차고 있었던 시계가 문제가 됐어요. 시계를 어디 사진에서 딱 찍혔는데 누군가가 제보를 한 거예요. 그 시계 전문가가. 저거는 수천만 원짜리 명품 시계다. 제보를 했어요. 그런데 자 여기서 김현미 지금 장관 된 분이죠. 김현미 씨가 국토교통부 장관. 이주아 변호사. 당시 이주아 변호사. 지금 교통부 장관 됐죠. 국토교통부 장관인데 네. 이주아 그 김현미 의원이 제보 들어왔어. 이거 명품 시계래. 그리고 김윤옥 여사는 명품 시계를 찼다. 이러고 발표를 해요. 오케이. 그게 지금 국민의당에서 한 행동과 똑같습니다. 그런데 김현미 의원은 그렇게 하지 않아요. 제보가 들어오니까 무조건 발표한 거야. 국민의당이 지금 그랬어요? 그렇지 않고. 그렇지 않고. 제 얘기를 들어보세요. 그렇게 하지 않고 김윤옥 이 제보를 받자마자 김현미 의원은 이 시계를 사진을 갖고 이 명품 샵이라고 하는 데를 갑니다. 가서 그 매니저에게 사진을 보여줘요. 그러니까 매니저가 우리 시계 맞습니다 그래요. 그렇게 확인을 하고 발표한 거예요. 그러니까 국민의당과는 완전히 전문가의 틀려요. 감정을 받아서. 그렇죠. 국민의당과 완전 틀려. 녹음 테이프 왔어요? 녹음 테이프는 누구지? 사회적으로 믿을 만한 사람이야? 어떤 사람이야? 파슨스를 진짜 다녔어? 이 검증을 하지 않고 제보 들어오니까 그냥 시계를 발표한 거 똑같은데 김현미 의원은 그 명품샵에 가서 매니저에게 확인을 해서 맞다라고 하는 것을 나중에 증인으로 나와요 그 사람이. 어떤 모델 얼마짜리다? 예, 우리 시계 맞다고 얘기했습니다. 확인됐잖아요. 진실로 믿을 만한 상당한 근거가 있잖아. 그러네요. 그리고 발표를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허위사실 유포로 유죄 선고됐죠. 유죄가 선고가 돼요. 왜 그렇게 됐어요? 1심에서는 무죄 나는데 항소심 대부분의 유죄가 된 거예요. 그거는 정확하게 공식적으로 확인해서 예컨대 거기에 점포에 일을 하는 매니저한테 물어봤는데 공식적으로 회사에 물어보고 확인했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았다. 그러니까 사실 여부에 대한 확인을 좀 더 신중했어야 한다 이런 거죠. 하지 않았다는 거거든. 야, 그거에 비하면 뭐 이거는 어마어마한 그리고 거네요. 이런 판례가 있으므로 실제 그게 이제 나중에 알아보니까 개성공단에서 입점한 업체 로만슨 시기였어요. 네네. 근데 유사하게 보인대요. 유사하게 보이고 저도 그 시계를 잘 아는데 이번에 이제 이 명품 시계라고 하는 사람이 전직 대통령의 아들이 이제 누구 룸사롱 하는 분 선물을 줬다 막 문제가 됐던 그러한 유사한 명품 회사예요. 그러니까 딱 봤는데 저도 할 때 이제 거기는 그 김현미, 강기정 이쪽은 작품팀이거든요. 나는 이제 BBK 팀이고 딱 봤는데 그래갖고 그 자기 건물에 룸사롱 임대 준 거, 그 다음에 그 딸들 자식들 이거 했는데 내가 봐도 명품 시계처럼 딱 보여요. 그거하고 이 사건하고 조금 더 이야기하면 그 김현미 의원이 직접 가지는 못하잖아요. 그때 당시 대변인이었을 거예요. 대변인이었죠. 거기에 대변인실에 부대변인하고 이렇게 직접 보내요. 가서, 점포의 매니저가 이거 맞다 그러다 1,000만 원짜리 시계 맞다 그러더라고 보고를 했거든. 김현미 입장에서는 믿을 만한 상당한 근거가 되잖아요. 부대변인이 가서 맞다고 그러니까 부대변인 말을 신뢰할 수밖에 없잖아요. 부대변인 또 직접 갖고. 그 논리로 하면 뭐냐면 약간 이준서라든지 김성호나 김인호는 지금 이유미가 이거 파슨스쿨의 동료가 맞고 이야기 하더라. 그러니까 발표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거로 면책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면책되지 않는다? 네. 아니, 그리고 또 연락처 자체도 확인 안 가르쳐 준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메일만 가르쳐 줬다는 거 아니에요? 아니, 그래서 오늘 이 진상조사단 발표의 후반부가 앞부분은 단독범행인지 조직적 조작인지 알 수 없다고 전제하더라도 그건 이제 검찰 수사에 맡겨놓고 뒷부분이 아까 좀 의혹스럽다. 이건 해명이 안 된다라고 말씀드리는 건 뭐냐면 검증을 했다고 확신을 했고 심지어는 그 이용주 단장은 뭐라 그랬어요. 그때로 돌아가더라도 똑같이 발표했을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네네. 그러면 그때 검증을 철저히 했다는 확신을 얘기하는 건데 들여다보면 검증을 했다는 게 뭐냐면 이메일이 왔고 그 이메일을 통해서 인터뷰를 하기로 했다.
이게 신원이 확인된 것처럼 얘기를 해버려요. 그러면 이메일 어드레스를 가지고 어떻게 신원을 확인합니까? 이용조 의원도 부장검사 출신은 평소에 내가 좀 좋아하는 후보이기도 한데 예. 그게 검증은 아니에요. 검증은 그 사람이 이야기를 하는데 그 사람이 신원이 기본적으로 여기 김준영하고 같은 그때 같은 시기에 문준영하고 같은 시기에 학교 다닌 사람이 맞는지 그건 직접 확인해봐야 되는 거죠. 확인하고 안 된 거죠. 네. 이 사람이 평소에 은행에 대해서 신뢰할 만한 건지 인물인지 현재 직업은 뭔지 이런 것들을 검증을 해야지. 지금 검증했다는 이야기는 이유미 이야기만 들었다는 거 아니야? 아니 그리고 이메일이 온 게 아니라 처음 발표할 때는 이메일을 보냈더니 열어본 것만 확인이 되더라. 그렇지. 답변이 온 게 아니었다. 그래서 그러면 만약에 아니었으면 뭐 다른 얘기를 했을 텐데 회신을 했을 텐데 그게 없었기 때문에 뭐 사실과 맞을 거라고 자기들은 판단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이미적이죠. 이미적. 변호사의 얘기를 정리를 하면 자, 범죄는 조작은 범죄가 아니에요. 네. 범죄 실행이 아니야. 범죄 실행은 기자회견 발표할 때부터야. 네. 그럼 실행의 착수. 네. 그럼 기자회견을 하겠다라고 해서 기자회견을 하세요. 네. 하고 있는 사실을 알고 있는 이 사람들은 다 혐의를 피할 수가 없는 거예요? 다 공범이죠. 어머머, 큰일 났다, 이거. 다 공범인데 내가 공범의 정도가 좀 틀릴 뿐이지, 강도가. 그렇지. 말하자면 역할 분담에서 누가 주도했느냐 에서 양형의 차이가만 있을 뿐이지. 이용조 의원 부장검사 출신이잖아요. 예. 피의자가 그렇게 변명하면 코판기도 안 깨요, 본인이. 예. 검사 자, 입장이라면. 이것을 내가 알기 쉽게 얘기해 줄게요. 요즘은 이제 많이 없어졌는데 지금도 있지만 은어를 회사라고 쓰는 범죄 조직이 있어요. 회사. 네. 뭔지 아세요? 소매치기. 소매치기 회사라 그래요. 왜냐? 소매치기는 절대 혼자 못 합니다. 한 팀이 움직여요. 기본적으로 5명 정도의 팀이 움직이는데 기계. 이거 직접 따는 거요? 따는 거. 그다음 바람잡이. 네. 정신 빼놓고. 정신 빼놓고 망 보고. 그다음 탁 잔다 물건 뺀 다음 해갖고 빼돌리는 거. 해갖고 5명이 한 팀이 움직이거든요. 자, 그러면 지금 이쪽 주장은 국민의당 주장은 기계만 우리는 했는데 하는지 모르고 기계가 있기 때문에 기계만 딴 거는 이유미 씨예요. 이유미 씨예요. 기계 지갑을 훔친 게 실행한 건 이유미만 단독 범행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나머지 분들이 기자회견을 하라 확인했냐라고 하면서 물으면서도 정확하게 확인하지 않은 것은 공범의 관계고 기자회견 실행의 착수. 나 오늘 좋은 거 배웠어. 아니 그래서 제가 궁금했던 게 이제 이재화 변호사님이 워낙 전문가시니까 계속 지금 방송에서 매일 다루는 이슈예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이제 이 일반 국민적 눈높이에서 궁금해하는데 이런 거죠. 명확한 팩트 중에 하나가 기자회견을 5월 5일 할 때 기자들이 물어봐요. 당연히 물어보는 게 기자가 제보자의 신원이 확실한 것이냐 이걸 물어볼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 제보자에게 직접 확인해 보신 거예요? 통화하셨습니까? 이 질문이 들어가요. 통화했습니다. 그 기자가 뭐냐면 그 기자의 질문이 일반인들의 법감정이에요. 그거를 확인하지 않고 했다는 것은 본인도 진실에 대한 확신이 없이 발표했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통화를 안 한 거잖아요. 통화를 안 한 거예요. 통화를 할 수가 없지. 가상의 인물인데. 근데 했다 그래요. 했다고 거짓말한 거 아니에요? 그거는 기자회견 장면에 그대로 찍혀서 나와요. 이 복수의 사람으로부터 체크를 복수의 사람도 얘기를 했어요. 그야말로 근데 복수의 사람이란 건 뭐냐면 이준서와 이유미 같은 파슨스 스쿨에 있는 사람의 그렇죠. 그 얘기. 두 사람으로부터 해야 되는데 이거 복수의 사람은 이게 공모했던 사람 두 사람한테 확인을 했다는 거 아니에요. 복수의 사람이라고 하면 이 제보를 준 사람들. 그렇죠. 그리고 이 제보를 알고 있는 사람들이 서로 각기 다른 경험을 갖고 있는데 문준영을 아는 두 사람. 이렇게 확인이 되는 거죠. 그거 맞네요. 왜냐하면 이 증거가 조작되는 데는 복수의 휴대폰이 동원이 돼서 세대 휴대폰으로 만들었거든요. 오늘 그 데뷔하자마자 깔고 싶어요. 그다음에 또 하나. 저는 김관영 의원을 단장으로 한 거 진상조사단. 국민의당은 결정적인 패착이에요. 그런 것 같아요. 이거는 지금 뭐냐면 바깥에 있는 사람은 나는 아니야 변명하는 사람인데 변명만 들어준 거거든요. 이거 조사를 안 하는 것보다 못한 거예요. 자, 그러면 지금 보면 이유미가 구속돼 있으면 모든 조사는 이유미에서 출발을 해야 돼요. 그렇죠. 이유미는 자기가 덤태기가
서기슬기였기 때문에 진실을 말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요. 이 바깥에 있는 사람들은 어쨌든 간에 자기가 이 사건에서 이유미한테 다 몰아야 돼. 꼬리자르기를 빠져나가려 하는 사람인데 이게 핵심을 출발하지 않고 바깥에 있는 사람만 이야기만 들었어요. 그러면 김관정 의원도 지금 변호사 출신인데 김현장 변호사 출신이에요. 변호사도. 변호사 출신인데 이렇게 가면 그렇게 진상조사가 지금은 의미 없고 진상조사 불가선언을 해야 돼요. 원래 이렇게 똑똑했었나 이재하 변호사가? 나 오늘 깜짝 놀랐는데 계속.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오늘 또 안철수 의원을 김관정 의원이 이제 대면 조사했다는 거예요? 대면 조사를 하려고 그랬는데 언론에 새서 검사 출신 고대 후배인데 검사 출신 이용주 말고 그걸 대신 호텔에 보냈다는 거 아니에요? 시내 모처에서 호텔에서 50분 보내서 동안. 이야기 들은 게 안철수 변명만 듣고 발표해 버린 거 아니에요. 안철수는 몰랐다. 이야기를 하는데 안철수 의원을 나는 한 번 더 바보로 만든 꼴이라고 보거든요. 그리고 오늘 발표된 걸 보면 원래 이제 박지원 상임 선대위원장과 이준석 최고위원이 원래 5월 1일 날 문자 보냈다. 바이버를 사용해서 자료를 보냈다라고 했는데 그거를 박지원 비서가 휴대폰을 갖고 있기 때문에 박지원 대표는 몰랐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통화했던 사실을 추가로 오늘 밝혔잖아요. 맞아요. 그러면 이제 박지원 선대위원장이 인지를 했을 가능성이 지금 높은 거죠. 그러니까 하나씩 뭔가 좀 지도부가 알았을 가능성이 지금 확인되고 있거든요. 사실. 저건 어떻게 봐야 돼요? 처음에 5월 1일 날 보냈는데 이런 거에 2개 핸드폰인데 팩트는 이거죠. 2개 핸드폰인데 하나는 비서관이 갖고 있었고 비서관이 갖고 있는 거로 문자가 들어왔다. 문자가 들어왔는데 문자가 이제 여러 차례 왔어요. 그런데 중요하고 급한 일이면 최고위원이 박지원 대표에게 직접 전화를 하겠지 하고 연락 안 했다는 거예요. 비서가.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이거는 내 정치 경험으로 보게 되면요. 그 비서는 잘려야 돼요. 만약 이랬었으면. 그러니까 박지원 대표가 문준영의 의혹에 대해서 그 전에 발언을 안 했다면 관심이 없었다면 관심이 없거나 발언을 안 했다면 그럴 수도 있는데 왜냐하면 비서관이 우리 의원님은 그게 관심이 없는 줄 알고 보고를 안 해요. 근데 그 전이나 그 이후에는 끝까지 이걸 물고 늘어졌잖아요. 그렇죠. 핵심적인 이슈였죠. 자격이 없다고 그러고. 그 관심을 초미의 관심을 갖고 있는데 비서관이 보고를 안 한다? 비서관은 그렇죠. 의원님 말처럼 당장 자기가 사표 낼 각오를 하고 직무를 유기를 했었어야 되는 거거든요. 비서관들이 그 정도 감각은 있는 거예요. 아니 그리고 웃긴 게 이준석 최고가 이게 밝혀지니까 추가 통화했다는 사실이 밝혀지니까 잠시 통화했다. 보냈으니 자료를 보냈으니 확인해 보시라. 해보시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이준석 최고의 휴대폰이 지금 압수수색 돼 있거든요. 그렇죠. 검찰에. 거기서 통화 기록이 나올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나오니까 미리 발표했구나. 아니 그게 이제 잠시가 20초인지 몇 분인지 이런 게 이제 나올 거라는 거죠. 아니 그것도 얘기를 안 하고 있다가 이제까지 없다가 바로 갑자기, 오늘 나온 얘기 아니에요. 오늘 나온 얘기죠. 그래 검찰 압수수색 해갖고 통화 기록 나오면 들통이 날 테니 박지원 전 대표가 알았냐 몰랐냐라고 하는 건 당으로서 중요한 게 지난번에 우리가 기록 팩트 파인딩 했잖아요. 문준영이라고 하는 이름을 98회를 거론을 해요. 국민의당에서. 그럼 집중적으로 국민의당은 이번 대선을 문준영으로 치렀다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데 박지원 대표한테 보냈는데 비서관이 확인을 안 해줬다? 보냈으니까 확인 안 하고 전화통화까지 했는데도 확인 안 했다? 그 말이 안 되고. 이거는 확인을 했는데 문제가 일파만파 커지니까 박지원 전 대표까지 가면 그 다음에 그 뒷선이 어디까지 무너질지 모르니까 막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그렇죠. 라고 볼 수밖에 없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재하 변호사님? 맞죠. 그러니까 이게 재판에서 그런 피고인이 변명을 하면 재판 중 헛소리 그만하고 딱 한마디로 정리할. 에이, 또 헛소리 그만하라고 그러지 않지. 재판부가 헛소리 그만하고 쓸데없는 쓰잘데기 없는 이야기 그만하라고 이야기할 변명이에요. 본건과 무관한 발언을 하지 마세요. 본건과 아주 유관합니다. 그러니까 이거 뭐냐면 박지원 대표가 뿐만 아니라 국민의당이
문준영인 그 아들 문준영이 결정적인 증거를 찾았다고 하면서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러면 박지원 대표가 어떤 사람입니까? 산전수전 공중전을 다 거친 사람 아니에요. 수중전까지. 예. 그리고 선거에 특히 폭로를 할 때는 또 그분이 또 기소도 많이 됐잖아요. 이거 내가 문제될 수가 있는 거냐 그렇지 않느냐 해서 딱 기본적으로 이 사람이 뭐 하는 사람이냐 이 사람 확인해봤어? 음성 직접 들어봤어? 이런 것들 다 하고 자기가 확신이 있을 때만 발표하는 거거든요. 그거 하나도 안 했잖아요. 아마추어. 그러니까 본인이 나서지 않았다는 거죠? 아마 때 5월 5일 날? 아니. 확인 절차를 안 했다? 그러니까 그게 이걸 그 전제로 해서 계속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 이후에도. 그렇죠. 왜냐하면 5월 9일 선거 당일 전날이 5월 8일인데 어버이날이잖아요. 어버이날인데 계속 문준영 어딨니? 뭐 이제 어버이날인데 아들은 어디 갔습니까? 이걸 계속 얘기한단 말이에요. 박지원 대표가요? 네네. 5월 8일 어버이날 SNS 등등. 그게 선거 전날까지도 이게 공식적으로는 국민의당에서 29번을 이 자료를 활용을 해요. 5월 5일 발표부터 5월 8일 자정까지가 선거운동이니까. 그 사이에 29번을 활용을 해요? 네네. 이 문건을? 당 차원에서. 그런데 그 사이에 이 문건을 직접 거론하진 않았으나 박지원 당시에 전 대표의 컨트롤 타워 아닙니까 선거에. 지속적인 타격 포인트는 문준용이었어요. 그리고 이제 마침 선거 전날이 어버이날인데 얼마나 좋아요. 어버이날 다 후보들이 가족과 함께 나오고 어찌 보면 보세요. 당시에 그 유승민 후보는 유담하고 같이 다니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왜 문재인 후보의 아들은 어디 갔느냐 이걸 계속 외친단 말이에요. 그럼 5월 5일날 기자회견을 하고 자, 그 전에 이러이러한 내용이 있었는데 5월 5일날 기자회견을 해요. 그럼 적어도 내가 보기에는 5월 5일날 기자회견을 하고 이게 확인이 조금 안 된 거 아닌가? 대화 내용 왔단 말이에요. 그리고 대화 내용을 바이버로 확인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건 이 시점 내용, 이건 검찰 조사하면 이것은 거의 거짓으로 드러날 가능성이 높고. 자, 확인을 했는데, 그럼 정말 당신은 이것을 진실로 믿었냐? 진실로 믿지 않았다고 한다면, 문제가 있다고 한다면 5월 6일서부터 5월 8일까지 어떻게 이것을 29회 혹은 직접 문준영 아들을 거명하면서 이러이러한 선거운동을 무슨 근거로 했지? 이 얘기에 대한 설명이 답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것도 좀 이상한 게 5월 6일 날 그 다음 날 문준용 씨 친구들이 실제로 나서요. 맞아요. 문상호. 문상호 씨가 사실 아니다. 사실 아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해 아주 구체적으로 파슨스에 같이 다녔던 학생은 3명이고 A 씨는 미국에 있고 2년 이상 같이 있었던 사람으로 추정이 되는데 그렇게 보면 나다. 문상호. 남자가 3명인데 문상호라는 사람이 그래 있음이 메일을 보내와서 누구냐? 나 그런 얘기 한 적 없다. 지금 말씀하신 그 대목이 저는 이 모든 사건을 통틀어서 가장 의구스러운 대목이에요. 왜냐하면 국민의당 입장에서는 돌이킬 수 있는 마지막 기회가 그때예요. 그렇죠. 왜냐하면 문준용의 친구가 나서서 동기는 손가락에 꼽는데 누군데 다 아니다. 그럼 그는 누구냐 그랬을 때 국민의당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우리가 언제 동기라 그랬어? 동창이라 그랬지.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 이거는 그 사람의 신원을 확보하고 있을 때 가능한 얘기예요. 그리고 그때 사람들이 한번 문준용의 친구 얘기를 들어보니까 아닌 것 같은데 국민의당을 다 보잖아요. 동기 아니고 동창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래 동기가 아닐 수도 있지. 이러고 또 이쪽을 쳐다봐요. 그러니까 그때 동창들이 그 반박 그 기자회견을 하잖아요. 맞아요. 또 해요. 그렇게 되시면 그때서라도 야 우리가 실수했을 수도 있고 체크를 할 수 있는 기회예요. 다시 확인해보면 알 수 있는 거잖아요. 그걸 안 했다는 이야기는. 그러면서 그 이유였던 문상호 씨 말고 동창들이 또 나와요? 이제 그 뒤에는 이제 건국대 동문들도 뭐 발표하고 막 이렇게 이어지죠. 당신도 건국대 나왔잖아. 네. 정청래도 나오고. 당신들은 왜 입을 다물고 있었어? 몰라. 박지원 이야기를 좀 더 하면. 박지원 대표가 지금 현재 대표도 아닌데. 바로 그 6월 27일 날, 27일 무렵에. 27일, 28일 무렵에. 하면서 특검을 하자 그래요. 박지원 대표로서는 정말 어색한. 그렇죠. 정치적 공세를 편 거예요. 특검 이야기를 이게 당에서도 깨져버렸잖아요. 뭐 취업 비리하고 이거. 묶어서 특검하자 이야기를. 했다는 것 자체가. 자기가 숨길 게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박주선
비대위원장이 그랬잖아. 지금 특검 얘기할 때냐.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죠. 그 이야기를 현재 뭐 국민의당 내부에도 씨알이 안 묵힐 이야기를 했는데 자기 보호 본능이 발동한 거죠. 그러니까 적어도 5월 6일 날 그 친구들이 나서면서 예. 5월 7일부터는 국민의당 지도부는 이상을 최소한 그 전에 알지 못했다 하더라도 5월 7일부터는 이거 이상하다. 감지했을 거라고 봅니다. 그렇죠, 사실. 그렇죠. 근데 그것을 선거 때까지 끌고 나간 거죠. 우리가 박시영 부대표 우리가 정치판에서 피말리는 전쟁 한두 번 치러봐요. 그때는 진짜 원래 있던 우리의 말초신경이 2개쯤 있었다고 한다면 이 선거 때는 말초신경이 200개 돼요. 온갖 촉이 살아나갖고 서로 1초 단위들을 대화해요. 야 이거 이상하지 않아? 머리카락이 다 안테나가 되는군요. 번쩍 섰고 이거 이상하지 않아? 쟤들 왜 저렇게 세게 나오지? 그러면은 우리는 저 검증할 때 착수하지 않는다. 검증팀한테 한번 확인해봐. 어떻게 된 거야? 서로가 온갖 것이 네트워킹 되면서 이 제보한 사람 누구야? 제보한 사람 1차 조청한 사람 누구야? 이거 음성 변조한 사람 누구야? 하면서 당해서 크로스 체킹 빡 들어가요. 그러니까 이준서가 그런 얘기해요. 이유미한테 뭐라고 하냐면 대선 직전에 이거 대선 끝나면 고소고발 다 취하될 거다. 이게 관례다. 그러면서 달래거든. 5월 8일 날인가. 그게 아니라고 하는 걸 정봉주가 BBK 때는 감옥상을 보고 알았어야지. 그때 2007년도에 예. 광운태 BBK 동영상 예. 그거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거 딱 됐을 때 당에 일정한 지위에 있는 사람들 이거 믿을 만한지를 제일 먼저 이야기를 하잖아요. 예. 이래서 믿을 만하고. 그래갖고 우리가 그때 동영상을 그 테이블 갖다가 조작의 흔적을 먼저 찾잖아요. 그럼 조작된 거 아니고 직접 찍힌 거다. 조작됐는지 그다음에 그 사람이 믿을 만한 건지 그렇죠. 그 사람이 어떻게 입수했는지 이런 거 다 체크를 하거든요. 내가 그리고 이런 판례가 있으므로 실제 그게 이제 나중에 알아보니까 저 개성공단에서 예. 입점한 업체 로만순 시기였어요. 네네. 근데 유사하게 보인대요. 유사하게 보이고 저도 그 시계를 잘 아는데 이번에 이제 이 명품 시계라고 하는 사람이 전직 대통령의 아들이 이제 누구 뭐 룸사롱 하는 분 선물을 줬다 막 문제가 됐던 그러한 유사한 명품 회사예요. 그러니까 딱 봤는데 저도 할 때 이제 거기는 그 김현미, 강기정 이쪽은 작품팀이거든요. 나는 이제 BBK 팀이고 딱 봤는데 그래갖고 그 자기 건물에 룸사롱 임대 준 거 그다음에 뭐 그 딸들 자식들이 했는데 내가 봐도 명품 시계처럼 딱 보여요. 그거하고 이 사건하고 조금 더 이야기하면 네. 그 김현미 의원이 직접 가지는 못하잖아요. 예. 그때 당시 대변인이었을 거예요. 대변인이었죠. 거기에 대변인실에 부대변인하고 이렇게 직접 보내요. 가서 점포의 매니저가 이거 맞다 그러다 1,000만 원짜리 시계 맞다 그러더라고 보고를 했거든. 김현미 입장에서는 믿을만한 상당한 부대변인이 가서 맞다고 그러니까 부대변인 말을 신뢰할 수밖에 없잖아요. 예, 부대변인 또 직접 갖고. 예. 자, 이재화 변호사가 정리를 잘했는데 제가 하나의 판례를 얘기해 드릴게요. 네. 어우, 판례. 2008년, 2009년에, 2007년도에 이명박 대통령 선거 때 이명박 당시 대통령 후보의 부인 김윤옥 씨가 차고 있었던 시계가 문제가 됐어요. 시계를 어디 사진에서 딱 찍혔는데 누군가가 제보를 한 거예요. 그 시계 전문가가. 저거는 수천만 원짜리 명품 시계다. 제보를 했어요. 그런데 자 여기서 김현미 지금 장관된 분이죠. 김현미 씨가 국토교통부 장관. 이재화 변호사. 당시 이재화 변호사. 지금 교통부 장관 됐죠. 국토교통부 장관인데 이재화 김현미 의원이 제보 들어왔어. 이거 명품 시계래. 그리고 김윤옥 여사는 명품 시계를 찼다. 이러고 발표를 해요. 오케이. 그게 지금 국민의당에서 한 행동과 똑같습니다. 그런데 김현미 의원은 그렇게 하지 않아요. 제보가 들어오니까 무조건 발표한 거야. 국민의당이 지금 그랬어요? 그렇지 않고. 그렇지 않고. 제 얘기를 들어보세요. 그렇게 하지 않고 김윤옥 이 제보를 받자마자 김현미 의원은 이 시계를 사진을 갖고 이 명품 샵이라고 하는 데를 갑니다. 가서 그 매니저에게 사진을 보여줘요. 그러니까 매니저가 우리 시계 맞습니다 그래요. 그렇게 확인을 하고 발표한 거예요. 그러니까 전문가의 감정을 받아서. 그렇죠. 국민의당과 완전 틀려. 녹음 테이프 왔어요? 녹음 테이프는 누구지? 사회적으로 믿을 만한 사람이야? 어떤 사람이야? 파슨스를 진짜 다녔어? 이 검증을 하지 않고 제보 들어오니까 그냥 시계를 발표한 거 똑같은데 김현미 의원은 그 명품샵에 가서 매니저에게 확인을 해서
맞다라고 하는 것을 나중에 증인으로 나와요, 그 사람이. 어떤 모델 얼마짜리다? 예, 우리 씨가 맞다고 얘기했습니다. 확인됐잖아요. 진실로 믿을 만한 상당한 근거가 있잖아. 그러네요. 그리고 발표를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허위사실 유포로 유죄 선고됐죠. 유죄가 선고가 돼요. 아, 왜 그렇게 됐어요? 1심에서는 무죄 나는데 항소심 대부분의 유죄가 유죄가 된 거예요. 그거는 공식적으로 정확하게 공식적으로 확인해서 예컨대 거기에 점포에 일을 하는 매니저한테 물어봤는데 공식적으로 회사에 물어보고 확인했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았다. 그러니까 사실 여부에 대한 확인을 좀 더 신중했어야 한다 이런 거죠. 하지 않았다는 거거든. 야, 그거에 비하면 뭐 이거는 그 논리로 하면 뭐냐면 약간 이준서라든지 김성호나 김인호는 지금 이유미가 이거 파슨스쿨의 동료가 맞고 이야기하더라. 그러니까 발표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거로 면책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면책되지 않는다? 네. 아니, 그리고 또 연락처 자체도 확인 안 가르쳐 준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메일만 가르쳐 줬다는 거 아니에요? 아니, 그래서 오늘 이 진상조사단 발표의 후반부가 앞부분은 단독범행인지 조직적 조작인지 알 수 없다고 전제하더라도 그건 이제 검찰 수사에 맡겨놓고 뒷부분이 아까 좀 의혹스럽다. 이건 해명이 안 된다라고 말씀드리는 건 뭐냐면 검증을 했다고 확신을 했고 심지어는 그 이용주 단장은 뭐라 그랬어요. 그때로 돌아가더라도 똑같이 발표했을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네네. 그러면 그때 검증을 철저히 했다는 확신을 얘기하는 건데 들여다보면 검증을 했다는 게 뭐냐면 이메일이 왔고 그 이메일을 통해서 인터뷰를 하기로 했다. 이게 신원이 확인된 것처럼 얘기를 해버려요. 그러면 이메일 어드레스를 가지고 어떻게 신원을 확인합니까? 이용주 의원도 부장검사 출신이나 평소에 내가 좀 좋아하는 후보이기도 한데 그게 검증은 아니에요. 검증은 그 사람이 이야기를 하는데 그 사람이 신원이 기본적으로 여기 김준영하고 같은 그때 같은 시기에 문준영하고 같은 시기에 학교 다닌 사람이 맞는지 그건 직접 확인해봐야 되는 거죠. 확인하고 안 된 거죠. 네. 이 사람이 평소에 은행에 대해서 신뢰할 만한 건지 인물인지 현재 직업은 뭔지 이런 것들을 검증을 해야지. 지금 검증했다는 이야기는 이유미 이야기만 들었다는 거 아니야? 아니, 그리고 이메일이 온 게 아니라 처음 발표할 때는 이메일을 보냈더니 열어본 것만 확인이 되더라. 그렇지. 답변이 온 게 아니었다. 그래서 그러면 만약에 아니었으면 뭐 다른 얘기를 했을 텐데, 회신을 했을 텐데 그게 없었기 때문에 뭐 사실과 맞을 거라고 자기들은 판단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임의적이죠. 이재 변호사의 얘기를 정리를 하면 자, 범죄는 조작은 범죄가 아니에요. 네. 범죄 실행이 아니야. 범죄 실행은 기자회견 발표할 때부터야. 네. 그럼 실행의 착수. 네. 그럼 기자회견을 하겠다라고 해서 기자회견을 하세요. 네. 하고 있는 사실을 알고 있는 이 사람들은 다 혐의를 피할 수가 없는 거예요? 다 공범이죠. 어머머, 큰일 났다, 이거. 다 공범인데 내가 공범의 정도가 좀 틀릴 뿐이지, 강도가. 그렇지. 말하자면 역할 분담에서 누가 주도했느냐. 예.